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확증적 자료 분석 제23강 관리도에의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에는 식스시그마 바이블 시리즈 통계편 293페이지부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확증적 자료 분석의 제일 끝 강의죠. 자, 우선 관리도라고 하면요, 문제 해결 방법론 측면에서는 컨트롤 페이지에서 쓰는 핵심적인 기법이죠. 그래서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고 싶은 분은 문제 해결 방법론 퀵 DMWC 9강이나 또는 그 DMAC의 15강을 보시면 컨트롤 페이지에 대해서 방법론 측면에서 설명이 자세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본 강의는 관리도라고 하는 기법적 측면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확증적 자료 분석의 12강을 보시면 관리도의 응용이라는 동일한 주제가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 통계적 기본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제 그룹 내 변동, 그룹 간 변동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본 내용은 두 번째 원리, 중심극한 정리가 어떻게 관리도와 관계하는가,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관리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관리도 선정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교재, 식스시그마 교재 보면 이런 정도의 수준이 있고요. 여기에 제가 이런 부분을 또 추가를 좀 한 겁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관리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문제를 이제 차단한다, 이런 의미니까 그런 기법적 측면 접근 방법은 이제 실수 방지라고 하는 mistake proof라고 하는 방식의 접근법이 있죠. 이것은 이제 안 될 때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또 우리 생산 라인에서 이제 사전 관리라고 있어요. 미리 이제 관리한다. 프리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연속적으로 표본을 한두 개씩 표본 추출을 해서 그것이 정해진 어떤 규격 내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두 개 연속으로 안 들어오면 공정을 이제 정지한다든가, 자, 이런 식의 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타점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시계열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 방식 중에는 너무 빈도가 낮아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생기는 그런 특이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빈도로서 관리를 한다든가 또는 시간으로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관리 방식이 바로 G차트나 T차트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공정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각각의 개별 관리도로 독립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될 판단이라고 하는 통계적 어떤 그 오류의 가능성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불식시키고 합리적으로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관찰해내기 위해서, 지적해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묶어서 여러 가지 관리도를 묶어서 하나의 관리도로 이렇게 통합해 볼 수 있는 이런 접근법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법입니다. T-스퀘어라고 하는 그런 차트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관리도의 유형인데, 연속형 관리도, 데이터가 연속형인 경우는 이제 하나씩 타점을 찍어 나가니까 낱개다, 개별이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하나씩 찍는다라는 뜻이고, 하나씩 찍으니까 변동은 지금 데이터와 이전 데이터의 차이, 그것이 이제 변동이죠. 그래서 움직여가는 무빙 범위다. 큰 값이 작은 값 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3포는 무빙 레인지라고 하고, 하나하나 낱개로 찍어 나가니까 I 차트라고 그러고, 그래서 두 가지를 묶어서 IMR 차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 개씩 생기는 경우는 이렇게 쓰는데, 여러 개 쓰일 경우는 많이 생겨요. 한 번에 10개씩. 지금 뭐 8개를 초과하는 양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추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많은 양을 한 번에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표준 편차하고 평균하고 찍어 나가는 이런 X바 S 관리도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8개가 아니라 뭐 5개 이하, 뭐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5개 이렇게 매번 표본을 추출한다 그러면 평균과 5개 내의 그 범위, 최대와 최소값을 뺀 값이죠. 그래서 그 평균과 3포를 타점에 나가는 뭐 이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약간 좀 특별한 관리도들이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웨이트라고 그럽니다. 지수함수적으로 이제 웨이팅, 가중치를 주는데, 최근 데이터에는 가중치를 많이 주고, 또 과거의 데이터는 가중치를 좀
좋게 줘서 낮게 줘서 타점에 가는 이런 거죠. 최근에 어떤 영향력을 많이 반영해 줘서 시기열적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요것은 미세한 어떤 변동들을 좀 감지해내는데 굉장히 유용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건 이제 누적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적해 가서 타점에 가는 거, 이전 데이터를 누적해 가는, 계속해서 타점에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미세한 어떤 변동을 파악할 때 유리한 그런 어떤 특수관리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는 연속형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불량이야, 양품이야, 또 결점이야, 아니야, 뭐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져야 되는 그런 유형의 관리 체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률, 불량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NP 관리도, P 관리도. 그래서 NP라고 하는 것은 좀 개수가 이제 일정한 경우죠. 50개씩 계속 갖고 와서 몇 개의 불량이 있느냐, 뭐 그거를 이제 비율을 타점해 가는 방식이고, 이것은 매번 달라지죠. 10개 갖고 와서 몇 개 불량인지, 50개 갖고 와서 몇 개 불량인지, 이렇게 분모가 계속 바뀔 경우에는 이제 P 관리 들어갑니다. 레이니 P 프라임 관리도는 이제 최근에 나온 관리도죠. 이것은 P 관리도를 공정에서 우리가 가져다가 타점을 해보면 관리 한계를 벗어나는 타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들을 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바로 이 관리 한계가 너무 좁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어떤 취지하에서 관리 한계를 조금 넓힘으로써 관리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수를 좀 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공정의 변동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주는 관리도입니다. 레인이라는 사람이 정립을 했죠. 200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이제 초중반부터 해서 미니탭에 반영된 뭐 그런 관리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실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또 결점을 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거, 그 단위당 몇 개의 결점이 있느냐, 이건 요거랑 다르죠. 그래서 그런 유형의 관리도는 이제 C 관리도나 U 관리도가 있죠. 이것은 분모가 계속 바뀌는 경우, 또는 분모가 일정해 있는 상태에서 결점만 카운팅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분모가 바뀌는 경우는 레이니 P 프라임 관리도처럼 레이니 U 프라임 관리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특수한 관리도, 또 최근에 나온 관리도, 또 빈도가 굉장히 낮은 관리도, 또 T 스퀘어 관리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 퀄러티 바이블 시리즈 관리도 프로세스 능력 편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그 이력과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로 X바 관리도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중심칸 정리를 설명하기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이 X바 관리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관리도를 작성한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이제 연속형 데이터가 매일 주기적으로 5개씩 이렇게 추출이 된다, 표본 추출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의 변동을 모니터링 한다는 책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각화하는 방법은 바로 매일 5개씩, 매일 2일째 5개씩, 3일차 수 때 5개씩, 이런 식으로 계속 5개씩 컬럼으로 재표현을 좀 하고, 뭐 미니탭을 이용해도 좋고요. 뭐 엑셀도 물론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찍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5개의 최대값과 최소값, 즉 레인지를 찍어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범위를 찍어 나가는 뭐 이런 형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바 R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뭐 이와 같은 현상들은 관리 한계를 벗어났으면 이상 원인에 의해서 변동이 생겼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근거로 활용하죠. 자, 이와 같이 관리도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요. 이와 같은 특이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에 뭔가 변경점이 뭔가 바뀌었구나, 뭐가 바뀐 게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그 원인 규명으로 들어가서 개선에 이르는 뭐 이런 체계가 바로 그 관리도의 주요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심칸 정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관리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고 하고 있죠. 우리 중심칸 정리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모집단에서
몇 개씩 뽑아요. 이렇게 표본 추출을 합니다. 표본 크기가 지금 같은 경우는 5개죠. 5개씩 계속 뽑아요. 그리고 그것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평균들을 가지고 분포를 그려요. 그랬을 때, 즉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첫 번째가 중심간 정리의 개념이죠.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리고 그 분포의 평균은 모 평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분포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즉 루트 n 뽑을 때 5개니까 이 같은 경우는 루트 5분의 모 표준 편차 시그마 하면 요거의 요 분포의 표준 편차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관리도를 x바 관리도만 볼 경우 평균을 이렇게 찍어 나갑니다. 요거의 평균, 두 번째 5개의 평균, 이런 식으로 평균을 찍어 나갔죠.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라고 하는 요 개념하고 요까지 개념이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요것을 스프링이라 그러면 압축을 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바로 우리가 분포를 그리는 개념이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중심극한 정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을 그대로 따른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평균을 타점을 해서 분포를 그렸을 때 그거의 평균은 이론적으로는 요 집단,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 또는 현상의 측정값, 그게 모평균, 실제 평균값이 요게 다다를 것이다. 또 요거의 표준 편차는 요걸 5개씩 했으니까 루트 5분의 모 표준 편차라고 하는 그 값에 의해서 편차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중심간 정리에서 나타나는 이런 분포의 표준 편차를 좀 특별하다. 그래서 표준 오차 뭐 이렇게 명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도는 관리 한계라는 걸 설정해서 어떤 그 기준을 좀 설정해서 그것을 벗어날 경우에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관리 한계라는 것을 설정을 하는데, 그 관리 한계를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는 방법이 분포 중심에서 3표준 편차 되는, 표준 편차의 3배 되는 거리를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관리도를 만든 이제 슈와르츠의 제안이죠. 뭐 여러 가지 뭐 2표준 편차도 있고 뭐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좀 있었고 또 연구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 편차의 3배 되는 거리에 관리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 앞에 우리가 중심값이 있었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3 곱하기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바로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시그마의 개념이에요. 지금 쓰는 실질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요 관리도가 나오는 계산 방식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까지 그대로 나왔고, 표준 편차 개념이 바로 루트 n분의 중심간 정리에 의해서 시그마 D2분의 알바라는 요것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정량, 추정값을 이제 갖다 놓은 거죠. 자, 그럼 그게 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알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 표변의 범위의 평균값.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5개씩 갖고 왔죠? 그럼 범위는 이제 최대값과 16.5에서 최소값 8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범위들이 각각 구해지면 요거의 평균, 그것이 이제 알바가 되겠어요. 자, 그것이 알바. 그 다음에 D2는 지금 5개씩 뽑았기 때문에 D2라고 하는 것은 5개씩 표본 추출했을 때 상수예요. 2.326. 요건 이제 통계학자들이 표본 크기가 결정이 되면 모집단의 모표준 편차는 D2분의 알바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편의가, 즉 잘 맞도록 해주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만들어진 표본 크기에 준한 그런 그 상수값들을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이렇게 모표준 편차를 추정하면 잘 맞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논리를 적용을 하면 앞서 우리가 이제 UCL, Upper Control Limit, Lower Control Limit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X바 요거, 네, 요 값 3 곱하기 그 다음에 R바 루트 N, 루트 5 곱하기
D2분의 R바니까 이제 D2는 아까 상수값을 쓴 겁니다. 15.91 조금 차이가 나네요. 중심값은 뭐 어차피 평균이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또 로어 컨트롤 리밋 관리 하한 같은 경우는 9.23 이론 값하고 실제 쓰이는 값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은 우리 미니탭의 옵션에 들어가면 Xbar 관리도 옵션에 가면 디폴트는 이제 합동 표준편차라 그래서 표준편차 계산 방식을 좀 달리 쓴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알바 방식으로 모 표준편차 이제 추정할 때 알바를 쓰겠다 이렇게 하면 네,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 즉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관리 상한이 결정되고 있다. 그것을 핵심적인 어떤 학습 내용으로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도에서의 가설 검정이라는 측면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나타난 앞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가설 검정,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관리도를 타점을 하나씩 해나가요. 그러면 다음 이제 타점은 관리 상태에 있을 거다. 즉, 요 안에서 움직일 거다.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된다는 거고요. 또 대립가설 같은 경우는 아니다. 관리 이탈 상태에 있을 거다. 즉, 벗어날 거다. 이렇게 가설을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22강의에서 가설 검증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같이 가설을 세워놓고 자 타점을 찍어요. 근데 그 타점이 바로 요 안에 들어가는 거지. 요 안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변동이 발생했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설 검정 관점에서는 면적 영역 내에 들어가면 우리가 대립가설이 발생했다. 대립가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3표준편차만큼의 관리 상한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적을 계산하면 바로 0.0013499 퍼센트를 치면 요 두 가지를 합쳐 타점이 요리 갈 수도 있고 요리 갈 수도 있으니까요. 두 개의 어떤 영역을 가지면 한 0.27%가 됩니다. 우리 22강의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보시면 과설 검정을 하기 전에 유의 수준 5%를 미리 정합니다. 뭐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1%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관습적으로는 일반적으로 5%를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5%라는 의미는 관리도에서는 바로 0.27%가 되는 거죠. 유의 수준이. 그러니까 관리도에서 가설 검증하겠다 그러면 유의 수준은 자동적으로 0.27%가 됩니다. 그런데 타점이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0.27%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립가설이네. 관리 상태에 있지 않다. 관리 이탈 상태다. 이상 상태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변경점이 발생했는지 그 문제점을 찾기 위한 프로세스 개선 활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관리도에서 이제 중심극한 정리가 적용된 경우 가설 검정으로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는 동일하게 가설을 세울 수 있고요. 규모가설, 대립가설. 그리고 유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0.27%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데이터는 그 안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규모가설 또는 대립가설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로직이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도 그러면 연속형은 이와 같이 8개 그 다음에 이산형은 4개의 그런 검정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개의 점이 중심선으로부터 3표준편차 범위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은 3으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면 가설 검정상 유의하다, 관리 이탈 상태다 이런 판단하는 거죠. 또는 두 번째 보면 지금 9개의 연속된 점이 중심선으로부터 같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타점이 있고 그리고 또 있고 그리고 또 있고 이렇게 9개 연속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럼 통계적으로는 요게 반이 50%니까 0.5니까 0.5라고 하는 확률이 나타나고 또 0.5 나타나고 또 0.5 나타나고 즉 0.5의 9제곱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것을 계산을 하면 우리 교재 303페이지 보시면 0.001953 이렇게 나옵니다. 퍼센테이지는 0.1953%. 우리가 유의 수준이 지금 0.27%죠. 그거보다 작은 값이니까
희한한 사건이죠. 그래서 관리 이탈 상태다. 즉 9개가 연속 찍히는 것은 통계적으로 관리도에서 설정한 0.27%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립가설, 즉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런 상황들이 다 통계적 어떤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와 같은 관리도는 바로 1984년, 85년 이때 넬슨에 의해서 정립된 내용들이에요. 쭉 물론 슈와르츠부터 발전해 오다가 80년대 들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거죠. 그때 이제 넬슨이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제 통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이미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정규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정규분포를 빗대서 확률적 계산을 통해서 유의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좀 상황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같은 얘기는 관리도가 형성된 이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통계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그 논란이 있었는데 관리도를 만든 그 슈와르츠 자체도 경험적으로 봐야지 이것을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건 큰 어떤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퀄러티 바이블 시리즈 관리도 프로세스 능력편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 히스토리부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자, 필요한 분들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확증적 자료 분석 굉장히 오랜 기간 23강에 걸쳐서 그룹 내 변동과 그룹 간 변동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 두 가지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 통계적 기법들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마스터가 되시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기법들, 심화된 기법들, 신뢰성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로 확장시켜 나가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 통계 영역으로 보시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응용적인 내용들은 또 거기에 준해서 본 내용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